예, 정보보안기사 그 13회 실기 대비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기사는 뭐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것처럼 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예제 지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험 자체가 최신 어떤 기술 동향들을 반영하는 것도 좀 나오고, 그리고 그 인터넷진흥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는 자신들이 만든 교재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보안기사 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도 나는 이번에 무조건 붙을 거야,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한 2회나 길게 보면 3회 정도 내에서는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실력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그냥 누가 더 많이 공부했고 누가 더 반복적으로 책을 봤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반복적으로 책을 봤냐. 우리가 이제는 보통은 사람들이 실기책이나 이런 거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볼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 보려고 하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그렇게 많이 도움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게 그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문장이 조금만 바뀌면 내가 전체 범위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주관 같은 게 명확하지 않으면 단어들만 조금만 바뀌어도 내가 풀어본 문제에 이게 그거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론서를 10번 보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 물론 이제 이론서를 10번 보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론서를 10번 보고 뭔가를 하나 더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정보보안기사 실기를 대비를 하려면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뭘 하냐면 일부러 필기시험을 계속 봐서 복원을 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전 시험에 봤던 필기시험의 실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기존의 필기시험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는 필기시험의 복원 자체가 어떤 인터넷에 있는 단어 갖고 상상을 해서 만들어 버리면 원래 의도 자체가 맞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필기시험은 뭐 이게 정답이 몇 번이건 뭐건 간에 얘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실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긴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 13회 필기는 어땠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렵게 느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지문이 길어요. 전체적으로 지문이 길면서 뭐의 답은 몇 번이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거를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형태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틀린 거를 찾으시오. 그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주고 이거 체크하게.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제를 한 문제로 만들어 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아리송합니다. 뭐 아리송한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는 문제 자체가 공개가 안 되니까 이게 정말 그런 건지 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 건데, 기존의 책들에 없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국가기술 자격시험은요, 출제자한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줍니다. 그리고 너무 이쪽의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이드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안 그러면 특정 책에 있는 걸 그냥 베껴서 그대로 출제해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가 있냐. 제 13회 그 B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본 게 B형이라서 얘기를 하면, B형의 첫 번째 문제가 IoT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IoT의 어떤 악성 코드가 뭐냐라는 거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IoT라는 게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이 IoT에 관련돼서 실전 시험에서 13회 뭐가 나왔냐면, 답은 스카다 시스템인데, 답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PLC와 모드버스라는 IoT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필요한 어떤 제어 장치의 이름, 그게 PLC고요.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모드버스라는 게 나왔어요. 결론은 IoT가 하나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12회 때부터 필기실기나 다 마찬가지로 했는데,
클라우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뭐 파스나 사스나 이아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정도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의 가상화의 보안 취약점, 가상화의 문제점, 혹은 논리적 망분리, 그죠? 그게 결론은 가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oT 클라우드. 또 하나, 안드로이드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안드로이드는 아닙니다. 안드로이드와 iOS에 관련된 지문을 주면서 얘네들이 인증을 할 때, 그죠? 그 OAuth, 오덴티케이션의 약자겠죠. 이 OAuth라는 요 놈의 보안 취약점이 뭐가 있냐,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좀 섞여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렵게 보이고, 또 하나는 무선랜에서 그냥 무선랜 구축의 유형은 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선랜을 공부하면 무선랜 프로토콜이나 무선랜이 가지고 있는 보안 취약점 혹은 WPA2 이런 걸 공부하는데, 구축의 유형을 기억 니은으로 해서 인프라, 애드웍, 그죠? 이런 것들을 출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 뭐랄까 기존 유형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에 관련된 게 나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채굴용 악성 코드의 이름이 뭐냐라는 형태로 출제가 됐는데, 12회 정보보안기사 필기에서요, 악성 코드가 뭐냐, 실기구나. 이 악성 코드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요즘은 악성 코드의 이름을 묻는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그럼 한두 끝도 없이 어디까지 봐야 되냐. 왜냐면 아주 고전적인 이름도 물을 때도 있고 최신의 이름도 물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봐야 될 거는요, 전주에 봤던 제가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뭐냐면 먼저 이걸 보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12회 정보보안기사, 아이고, 그죠? 어떻게 하다가 마우스가 늘려졌나 보네요. 필기에 대한 문제인데, 네. 자, 필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 시험 문제의 지문이에요. 이게 B형 25번 문제에 있습니다. 뭐 정확합니다. 번호까지. 자, TCP의 스택의 자원을 소모하는 특성이 있고, 헤더를 검사해서 오프셋 필드 값이 없는 비정상 패킷을 차단한다. 이러한 공격 기법은 도대체 뭐냐? 이런 거는 어떤 기법과 관련이 돼 있냐? 아마 13회 보신 분이 있으면 이 문제가 기억이 날 거예요. 특별하게 눈에 오는 거는 요 앞에 스택 자원, 뭐 이 답이 뭐든요. 스택 자원을 소모한다. 라는 이 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약간 미리 열어놨는데, 자, 본 문서를 봐보세요. 정확한 실제 시험의 지문은 이겁니다. TCP의 스택 자원을 소모하는 공격으로서 소스 IP별 PPS에 대한 임계치 정책을 설정하여 대응하거나, 패킷의 헤더를 검사하여 옵션 필드가 없는 등의 비정상 패킷을 차단한다. 이 공격에 해당되는 게 뭐냐? 물론 답은 심플러드이겠죠. 근데 웃긴 거는 이 지문의 문장 100% 똑같죠? 실전하고. 이거 100% 똑같습니다. 예, 실전 시험이라. 그럼 이 지문의 문장을 복사를 해서 그 안에다가 딱 껴넣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은 이 문서에서 그대로 낸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낸 거고요. 13회 필기가. 그러면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제가 7개 정도의 파일을 찾았는데, 두 번째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13회 기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문제 지문이 딱 이렇게 나왔어요. 802.11 무선랜 표준에서는 문장 100% 똑같습니다. 무선랜 구성에 두 개의 구성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는 가로, 이게 가로고 기억, 인프라. 그죠? 무선 AP와 달리 무선 단말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무선 단말기 사이에 직접 통신하는 니은, 애드웍. 그죠? 이 두 개가 답이었던 거죠. 결론은 이런 문제가 지금 제가 두 개를 보여줬지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이걸 긁어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기억, 니은, 디귿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요. 왜?
출제자는 엄청 쉽죠. 그냥 긁어다가 넣으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만 비면 되죠. 논란의 여지도 없죠. 왜? 이게 답이라고 지금 전제를 깔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실기를 위해서 13회를 좀 리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삽질합니다. 자, 13회 뭐죠? 네, 제가 보고 난 건데 비용을 받고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보안인 거 보네요. 바운스 어택, 그죠? 이거 출제됐죠. 이 문장도 있습니다. 이 문장도 바운스 어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포렌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이거야 뭐 객관식이니까. 그런데 실제 실기에서 이게 필요하죠. 포렌식의 5대 원칙은 정당성, 무결성, 재현성, 신속성, 절차의 연속성이란 5개. 이게 여러분들이 실기에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 수집 활동에서 뭐 적절치 않는, 이건 뭐 관련이 없고, 또 하나 이거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문제는 저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웹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할 때 그 유포하는 방법이 뭐냐. 물론 이거의 답은 액티브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뭐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공격 기법들이 뭐냐라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록의 리스트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몇 개만 좀 더 볼까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저거네요. 4번 인터넷. 미라이 얘기하는 거. 4번 인터넷 프로토콜의 이름이 미라캐스트입니다. 그거의 악성 코드 이름 미라이라는 거고. 이거는 뭐 쭉 한번 보죠.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미라이 공격의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가로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로하면 이해되시죠? 미라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의 기출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필기, 보통 실기를 공부하면 실기책을 사서 공부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자체가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실기를 공부하려면 필기책의 기출풀이나 이론서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고. 쭉 넘어가 봐요. DNS 넘어가고, 존 트랜스퍼 넘어가고요. 뭐 접근 제어, 이거 뭐 그죠? 공유 폴더, 이거 매번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유 폴더를 만들 거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엑스패스 인젝션, 이게 출제 문제죠. 그죠? 일주일 전에 나왔던 시험에.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가이드를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요, 공부 전략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그래, 이 책만 보면 되겠지. 안 돼. 그건 한번 보고 떨어져 보면 알아요. 예. 가슴 아프게 떨어져 보면 시험장에 딱 앉는 순간 1분이면 내가 이 시험을 계속 봐도 되는지,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지, 그게 분명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완벽한 필기 기출을 봐야 돼요. 근데 이 기출이라는 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의 답이 뭐지? 이게 아니라 이거에 관련된 지문들이 뭐가 나왔다, 이거에 연관된 것들이 뭐다, 이런 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로 든 게 하나 있었죠. 답이 스톡스넷인데 산업용 제어 시스템의 이름이 뭐냐? 스카다죠. 답은 스카다인데 거기에 지문에 뭐가 있었냐면 PLC, 프로그래메이블 로직 컨트롤, IoT의 제어 장치의 이름이 PLC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프로토콜 모드버스, 이게 연관돼서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13회 필기 때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지문에 같이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예제인 거고요. 그죠? 예제인 거고. 또 하나는 채굴형 악성 코드의 이름이 뭐죠? 미라이죠, 미라이. 근데 옆에 또 뭐가 있어요? 클립토 잭션인가 있죠? 제킹? 클립토 제킹? 그 채굴려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는 클립토 제킹인 거고, 악성 코드의 이름은 미라이인 거죠. 그 옆에 답이 아닌 것들을 꼭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13회만 그러냐? 12회 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2회 기출도 거기에 부분적인 거.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반드시 필기책에 기출풀이, 그죠? 그 이기적에 다 있잖아요. 그 다 12회까지 정리되어 있잖아요. 기출풀이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13회 문제를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자기네 자료를 긁어다가 냈구나.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문에서 그렇게 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결론은 그 말은 뭐냐? 그 문서를 봐란 얘기예요. 그 문서를 좀 제발 좀 봐주세요.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술 문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실기는. 그러니까 왜냐면 실기는 그런 문서를 내가 안 봤어. 그럼 한두 문제 틀려도 붙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대충 이제 보기가 있기 때문에 보기를 갖고 이름하고 대충 매핑해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술 문서를 안 보면, 이거 기사 홈페이지에 있어요. 기술 문서를 안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거의 가로에 보기가 없을 때는 절대로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무선랜 문제 하나도 마찬가지죠. 기술 문서를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개발보안 가이드, 홈페이지 취약점 가이드.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 기본 이론에 대해서 내가 머리에서 딱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문제 하나 추가적으로 머릿속에서 더는 생각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필기의 이론서가 됐건 실기의 이론서가 됐건 이거를 반복해서 대충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대충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디도스 공격의 종류는 뭐지?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렇죠. 그럼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합격률이 5%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누구나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일단은 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틀이 잡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부분인데, 법률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법률이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상 나오면 그땐 난 몰라.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면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 해설서를 요약한 게 사실 저는 책받침으로 만들어 둔 거고, 그 해설서를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큰 주제별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ISMS-P. 그러니까 실기에서는 13회 필기에서는 간단하게 객관식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이름이 뭐냐, 답이 ISMS-P가 되는 거죠. 이게 나왔던 거죠. 이게 작년 11월 달에 적용이 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이제 얘가 세 가지 인증 기준이 있죠. 그죠? 그래, 관리대책 인증 기준, 보호대책 인증 기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인증 기준. 그죠? 그래서 그 인증 기준 3개. 세부 항목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엄청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이 인증 기준은 알아놔야 되고, 그 중에서 PDCA 사이클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죠? 보호대책 인증 기준, 관리체계 개선 및 보험과 이름이 바뀌었어요. 요번에. 그죠? 책에 있습니다. 그 인증 기준이죠. 그게 PDCA 사이클로 돼 있어서 그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나왔던 거, 요번에도 나왔죠. 객관식에 13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향평가 시 뭐예요? 고려사항. 그죠? 그러면 이거 고려사항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그죠? 대상 알아야 되고, 그 안에 DOA라는 말이 나옵니다. DOA라는 말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DOA라는 말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평가 항목에 기본 틀이 있어요. 가장 대분류의 의미입니다. 그것까지 알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평가, 위험분석. 이거는 항상 알아놔야 되는 거죠. 그죠? 기준선법, 그러니까 위협, 취약점, 자산, 그 다음 뭐죠? 위험. 이 용어들의 차이가 뭐냐? 위험 대응 기법, 회피 완화 정가 수용의 의미가 뭐냐? 위험 평가 기법, 기준선법, 시나리오법, 수학에 의한 방법, 확률적 방법, 과거자료법, 연관손실액,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위험 분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뭐예요? 클라우드. 왜? 지금 현재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자체 개발, 자체 서버를 사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다 클라우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안 쪽에서의 클라우드는 아마존 AWS나 구글의 구글 이름이 뭐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클라우드 스택이나 오픈 스택이라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뭐 사스, 파스, 이아스 이거 당연히 구분해야 되고, 이건 기출 문제니까. 그리고 기술적 요소에서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가상화의 핵심은 하이퍼바이저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죠? 이 하이퍼바이저의 프로그램의 유형이 뭐냐? 그래서 뭐 정가상화, 반가상화라는 말도 있고요. 커널 모드라는 거, 혹은 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부분까지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스노트죠. 그죠? 스노트입니다. 그죠? 항상 스노트 대응 방법, 대응이 아니라 스노트 탐지 방법, 얼터, TCP 뭐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당연히 탐지 룰을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돼요. 네, 탐지 룰을. 자, 여섯 번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탐지 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죠? 13회 정보보안 기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DNS에 대한 보안 취약 시험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고, 실제 그거의 답은 뭐라더라? UDP 패킷 512바이트 이하를 차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틀린 말이에요. 512바이트 이상을 차단한다. IP 테이블즈로 UDP 패킷 512바이트 이상을 어떻게 차단하죠? 아까 그 매뉴얼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필기에 나왔던 거를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IP 테이블즈라는 커맨드를 쳐갖고 이거를 설정할 수 있게 해놔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 예는 1예입니다. 그래서 DNS에서 그걸 차단하거나. 그럼 DNS 포트 몇 번 씁니까? 53번 쓰죠? 그럼 짝대기 2개 하고 데스티네이션 포트 D 포트 54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길이. 패킷의 길이가 510이잖아요. 짝대기 2개 하고 랭스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교재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교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APT 공격 기법. APT는 정보보안 기사에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필기에서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일단 APT의 절차. 그죠? APT의 절차. 네, 교재에 있죠? 4단계 절차. 근데 공격 기법이 뭐가 있냐? 근데 이 기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APT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능적으로 뭔가를 한다는데 사회공학적 방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LL 인젝션, 코드 인젝션, API 후킹, 메시지 후킹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APT 기법이 뭐가 있죠?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스피어 피싱, 워터링 홀, 그죠? 이런 거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 기법들의 차이점이 내가 분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 7번인 거고. 8번 랜섬웨어. 랜섬웨어의 최신 악성 코드의 이름. 물론 우리는 워너클라이라는 말은 알아요. 페타야인가? 그것도 12회 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 문제죠. 그래서 뭐예요? 뭐 MBR을 파괴하냐 안 파괴하냐 그거에 따라 차이점. 왜? 시험을 이렇게 나왔으니까 워너클라이 제 12의 기출은 이렇게 나왔어요. 워너클라이와 페타야의 랜섬웨어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 둘 다 암호화하고 둘 다 부트를 MBR을 깨버립니다. 근데 페타야가 요게 뭐 MFT를 읽어서 뭔가 하는 행동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묻는 거고, 13회 정보보안 기사 필기에서 뭐로 나왔죠? 일반 악성 코드와 랜섬웨어의 차이점이 뭐냐? 그것도 그대로 있는 자료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대로 냈어요. 그러니까 랜섬웨어의 최근 악성 코드의 종류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IoT, 모드버스, PLC, 미라이, 그죠? IoT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책 하나만 보면 되겠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을 기본으로 추가해서 공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 망해를 통해서 관리자 홈피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죠. 그죠? 관리자 홈피에 세션을 같이해서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웹서버에서, 아파치 웹서버에서 관리자만 접속할 수 있게 어떻게 권한을 주냐. 아파치의 htpasswd라는 파일, 패스워드 설정하는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덴티케이션, 인증하는 거,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11번, 망분리. 물리적 망분리나 뭐 이런 거는 뭐 쉽죠, 사실은. 근데 논리적 망분리. 그러면 여기 당연히 가상화가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융합형 망분리. 그리고 망연계. 그죠? 망과 망 사이에 데이터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망연계. 그죠? 이제는 이런 내용들까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12번.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물론 뭐 레이드라는 것도 필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기까지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단답형 문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단답형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14점 작업형과 서술형에 올인을 하셔야 되는 거지, 단답형은 그냥 반타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12번 APT, IPTables, 뭐 스노트 이런 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솔루션. 보안 솔루션. 요번에 13회 정보보안기사 필기에서 나왔던 건 뭐예요? 다음 중 싱글 사이온과 관련이 없는 게 뭐냐? 첫 번째 1번 레디우스, 2번 커버러스야 뭐 명확하죠. 싱글 사이온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BM의 싱글 사이온 솔루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사민가? 이름이 세사만가? 그것도 나왔어. 그러면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죠. 그건 기출풀이를 봐야 돼요. 그거는. 네. 자, 그래서 보안 솔루션에 된 거. 그리고 NAC. 그죠? 낙은 항상 나오는 거죠. NAC. 그리고 뭐 UTM. 통합 보안 솔루션. 그리고 SIEM. 그죠? SIEM. ESM에서 빅데이터나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ESM. 콘솔 매니저. 그 다음 뭐죠? 에이전트. 그죠? ESM 에이전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그죠? 물론 방화벽도 있어야 됩니다. 방화벽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보안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한다면 IDS입니다. IDS의 종류.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의 뜻. 그죠? 네, 그런 거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필요한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CC 인증의 구성 요소, 보안 요구사항, 보안 보증 요구사항, TOE, EAM 요거 있죠? CC 인증이 ISO 15408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그죠? CC 인증에 관련된 건 그 정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뭐가 있어요? 디도스 공격의 종류와 대응 방법. 이건 뭐 당연히 있어야 돼요. 심플러딩서부터 핑 오브 데스, 랜드 어택, 스머핑, 이번 시험 문제 뭐가 나왔죠? ICMP, 13회 정보기사 필기, ICMP 에코 리퀘스트가 모든 단말에 전달될 수 있도록 라우터에서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IP,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라고, 그죠? 1번 문제가 답이었죠, 13회는. 그래서 그런 디도스 공격의 유형과 대응 방법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가끔 가다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엠맵이라는 포트 스캐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필기에서는 한 문제나 두 문제는 포트 스캐닝 기법이 항상 있습니다. 신을 보내면 응답이 뭐가 오지? 그죠? 응답이 다른 하나는 뭔가? 이게 응답이 다른 하나는 뭔가가 13회 문제였죠. 그래서 그 포트 스캐닝 기법별로 뭐를 보내면 열렸을 때 뭐가 오고 닫혔을 때 뭐가 오고, 그건 저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이 엠맵이라는 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6번. 파일 시스템 포렌식, 마스터 파일 테이블, 로그 파일, USN 저널 파일, 그죠? 교재에 있죠? 그래서 그거 내용. 자, 그 다음에 17번.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포렌식에 5대 원칙이 있었죠. 5대 원칙. 이건 반드시 알아놔야 돼. 아까 뭐 정당성, 신속성, 뭐 이거 있잖아요. 필기 5개. 그 다음에 포렌식의 5대 원칙과 더불어서 포렌식 절차. 그죠? 포렌식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 13회 필기에서는 그 절차 이런 거 있어야 되고요. 자, 18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큰 주제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제가 깔렸다고 그랬어요. 뭐죠? 이론서에 대한 10번의 반복이 없이는 이거로 찍어서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그건 안 됩니다. 자, 18번. 개인정보 기술적 안정성 확보 조치 있죠? 이건 봐야죠. 안정성 확보 조치. 확보 조치. 이거는 봐야 돼요. 안정성 확보 조치. 예. 그 다음에 19번. 뭐가 있죠? VPN. VPN의 터널링의 말뜻. 뭐 터널링은 암호화한다? 아닙니다. 물론 터널링은 암호화는 근데 의미는 뭐예요? 다른 네트워크를 통과하기 위해서 터널링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터널 모드와 전송 모드. 그죠? 그거 있죠? 그거의 의미. 그 다음에 터널링, VPN의 종류들. 그죠? 그 다음에 VPN의 구성 요소. 그죠? IPsec VPN의 구성 요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SSL VPN의 구성 요소. IPsec VPN의 구성 요소, Authentication, ESP, 그죠? AH, ESP, ISAMP, 맞나? ISKMP, 그죠? KMP, ISKMP 안에 뭐가 있어요? 키 협상하는 거, 그죠? SA, 이런 것들. 이건 다 뭡니까? 필기에 있는 거죠. 필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놔야 되고요. 그리고 20번. OWASP. 이 OWASP의 패스 인젝션, XXE 인젝션. 그죠? 이게 전부 다 13회 기출 문제죠. 그죠? 우리는 SQL 인젝션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OWASP 이걸 봐야 되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거와 더불어서 21번이 뭐가 있죠? 개발 보안. 개발 보안에서 알아야 될 거 뭐죠? 가장 중요한 거 필기 때 계속 최근에 나왔던 거 포매팅 스트링. 포매팅 스트링 공격으로 발생하는 취약점이 뭐죠? 세 가지가 있죠. 메모리를 풀 수 있습니다. 메모리를 변조할 수 있습니다. 셀 코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개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는 실기 때 내야 되잖아요. 그죠? 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n. 그죠? 변조.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한 보통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주제별로 일단은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보안기사 실기는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봐야 될 거를 묶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딱 봐야 돼요. 너무 세세한 거, 단답형에 초점을 해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단답형은 이론서를 반복해서 15점 이상만 받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웹셀은 뭐냐, 웹프락시는 뭐냐, 위협의 말뜻은 뭐고, 취약점은 뭐냐,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최근 나온 악성 코드의 이름은 뭐냐, 그러면 IoT 악성 코드의 이름은 뭐냐, 미라이, 이건 점수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단답형은 점수를 주는 문제가 15점이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받으면 20점이 되겠죠. 근데 그 정도면 20점이면 충분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만들어요? 40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필기 기출풀이를 실기를 위해서 반복하는 건 좋습니다. 자, 어떻게? 이론서를 반복해라. 그죠? 눈을 감고 대충 외울 수 있을 때까지. 그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런 명령어들도 여기 IP 테이블즈, 뭐 스노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걸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TCP, 뭐 any, 디렉션 쓰고 any, 가로하고 MSG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무작위 공격을 탐지하려면 스노트를 어떻게 입력해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스노트 룰 액션의 종류가 뭐가 있죠? 이런 거. 교재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IP 테이블즈도 마찬가지예요. 198번 때 IP 대역을 망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IP 테이블로 차단하려고 합니다. 망 분리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럼 IP 테이블즈를 어떻게 입력해야지 망을 분리할 수 있죠? 네트워크 구성도를 딱 두고 여기 네트워크 못 쓰게 해달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 IP 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다 IP 테이블즈의 보안 정책은 폴리시
방식은 뭐가 있어요?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가 있는데 accept냐 드랍이냐 그 말인데 이거를 드랍으로 즉 그죠? 화이트 박스로 하기 위해서 드랍을 어떻게 설정하죠? 마이너스 P 옵션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냥 스노트 좀 공부하면 되겠지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문서 요 세 개를 메인으로 본다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